74세 김씨 할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기 너무 외롭다며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 배우자를 맞이했죠. 그런데 1년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외로이 살았더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말년을 끝없는 괴로움으로 바꿀 수 있다. 과연 노년의 재혼은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재앙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0세 이상 재혼 부부 이혼율이 일반 부부 대비 3.2배, 재혼 후회율이 78%, 가족 갈등 경험률은 84%, 정약용의 경고가 3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노년 재혼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되는 6가지 치명적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내 갈등의 폭풍. 새 배우자의 등장은 기존 가족 구조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65세에 재혼한 A씨는 명절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자녀들은 새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 배우자는 친자식도 아닌데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집 오기를 꺼려하게 되었죠. 한때 화목했던 가족이 서로 눈치만 보는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 파탄. 가장 아픈 것은 평생 쌓아온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69세 B씨는 재혼 후 자녀들과의 연락이 90% 줄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보다 새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서운함 때문이죠. 특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녀들에게 새 배우자는 어머니 자리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결국 가족의 중심이었던 부모가 가족에게서 고립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재산 분쟁의 지뢰밭. 평생 모아온 재산이 재혼으로 인해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부산의 C씨는 재혼 3년 만에 배우자 측 자녀들과 재산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면서 가져온 재산도 있다며 상속분을 요구한 것이죠. 충격적인 사실, 60세 이상 재혼 가정의 재산 분쟁 소송이 최근 5년간 250% 증가했습니다. 평생의 노후 자금이 법정 다툼으로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안전한가요? 네 번째, 배우자의 숨겨진 의도. 진정한 사랑인지 재산이 목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의 D씨는 재혼 후 3개월 만에 배우자가 집 명의를 자신 앞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벌써 재산을 노리네라는 생각에 불신이 쌓였죠.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 직후 적금 해지와 보험금 수익자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심일까요? 하지만 이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다섯 번째, 건강과 병간호의 현실. 노년에는 누구나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70세에 재혼한 E씨는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친자식도 아닌 상대를 간병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상대 자녀들은 재혼한 이상 책임져야 한다며 모든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아플 때는 새 배우자의 성에 있는 간병을 기대하기 어려웠죠.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간병은 환자에게도 간병인에게도 고통일 뿐입니다. 누가 나를 돌볼까요? 여섯 번째, 자유와 평온의 상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자유로운 시간과 마음의 평온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73세 F씨는 혼자 있을 때는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며 평온했는데 재혼 후에는 매일이 눈치 보기와 갈등으로 점철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새 배우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야 하고 상대 자녀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노년에 누려야 할 자유가 오히려 구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평온 대 갈등,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재혼보다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좋은 친구와 취미 활동을 늘리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부담 없는 위로가 됩니다. 등산 모임, 독서 클럽, 요가 교실. 선택의 폭이 무궁무진합니다. 둘째, 종교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세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건전한 만남이 더 큰 만족을 줍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이 외로움을 잊게 해줍니다. 셋째,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세요.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확실한 위안은 없습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은 어떤 새로운 만남보다 소중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넷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독서, 산책, 명상, 원예. 홀로 누리는 평온함이야말로 노년 최고의 사치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욕망을 줄이고 평온을 지키는 것에 있다.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정약용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한 번의 선택이 말년을 끝없는 괴로움으로 바꿀 수 있다. 외로움은 순간이지만 후회는 평생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잠시의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평생의 후회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의 재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년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깊이 있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 건강 관리의 핵심 비법을 다뤄보겠습니다.